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전지 디자인 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옵티컬 로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디자인 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태양전지를 어떻게 하면 이론값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태양전지의 효율을 이론값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첫 번째는 태양전지의 옵티컬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즉, 서페이스 텍스처링이나 안티 리플렉션 레이어를 도입함으로써 옵티컬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로는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의 콜렉션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양전지를 잘 만들어서 포워드 바이어스 다크 커런트를 최소화해야 오픈 서킷 볼티지와 같은 태양전지의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저항 없이 어떻게 하면 커런트를 잘 익스트랙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태양전지의 디자인 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캐리어 콜렉션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양전지 디자인 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캐리어 콜렉션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어 콜렉션,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를 최대로 우리가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캐리어 콜렉션은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의 디퓨전 렌스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캐리어가 빛에 의해서 생겼는데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그 전국부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리컴비네이션 사이트나 뭔가를 만나서 사라지느냐, 두 개의 컴페티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캐리어가 콜렉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가 정션까지의 거리보다 랭스보다 얘가 더 커야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태양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P형 쪽에는 홀들이 디퓨전 돼서 나감으로써 마이너스 코어가, N형 쪽에는 플러스 코어가 생겼고요.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겼었습니다. 이때 빛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일렉트론 홀 페어는 얘네들이 분리가 돼서 일렉트론은 N형 쪽으로, 홀은 P형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 정션까지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션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라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일렉트론 홀 페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1마이크로밖에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는 1마이크로밖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변을 맴돌 겁니다. 그리고 1마이크로를 다 움직이게 되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다 잃어서 이렇게 빛에 의해서 생성된 일렉트론과 홀은 서로 리커미네이션 될 거고요. 그래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최소한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가 정션까지의 랭스보다는 길어야 우리가 빛에 의해서 생성된 이 캐리어를 콜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퓨전 랭스가 정션까지의 랭스보다 길기만 하면 되느냐? 예, 그거는 이제 완벽한 태양 전지를 만든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디펙트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디펙트는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가 이 정션까지 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디플리전 리전, 정션 리전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빛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일렉트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렉트론은 충분히 디퓨전 랭스가 길어서 이 정션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가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 길이 푹 파여 있대요. 즉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 사이트, 일렉트론이 멈출 수 있는 에너지 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동해 가다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홀과 만나서 리커미네이션 될 수 있을 거고요. 더 이상 콜렉션에 기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디퓨전 랭스와 정션 랭스 사이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일렉트론이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디펙트 사이트가 있느냐, 지금 리커미네이션 사이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커미네이션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일렉트론이 리커미네이션 사이트까지 가는 거리와 정션 사이트까지 가는 거리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울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리커미네이션 사이트의 그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션까지의 거리를 고려를 했을 때 정션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겼는데 여기서 생긴 거죠. 그리고 디펙트 사이트는 리커미네이션 사이트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디펙트 사이트는 매우 강한 리커미네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성된 일렉트론 홀 페어는 여기에 가는 것보다 이 정션 영역으로 가는 게 쉽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가서 분해가 돼서 콜렉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디퓨전 랭스, 정션 랭스를 고려를 한 다음에 리커미네이션 사이트의 거리와 정션 사이트의 거리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커미네이션 사이트까지의 거리가 정션 사이트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다면 정션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정션 가서 우리의 그 콜렉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리커미네이션 사이트의 길이보다 정션 사이트의 길이가 더 길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경우냐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캐리어가 여기에 생겼는데 정션 사이트가 여기, 정션 위치가 여기인데 리커미네이션 사이트가 여기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거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높은 리커미네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콜렉션에 기여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리커미네이션 사이트가 그 리커미네이션 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혹시나 이
리컴비네이션을 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콜렉션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컴비네이션 사이트까지의 거리보다 정션 사이트의 거리가 멀면 당연히 수집이 될 거고, 만약에 반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 디펙트 사이트의 성격을, 즉 리컴비네이션 사이트의 성격을 고려해 봐야 얘가 콜렉션에 기여할지 아니면 안 할지를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콜렉션이 되기 위해서는 디퓨전 랭스, 정션 랭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컴비네이션 사이트까지의 거리, 그리고 정션 사이트까지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컴비네이션 사이트의 어떤 성격을 고려를 해야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가 콜렉션 될 것이냐 아니면 콜렉션 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리컴비네이션 되는 것은 이 물질에 디펙트가 있느냐, 그리고 디펙트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에 의해서 콜렉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전지의 어떤 특성이 나오지가 않았다면 이러한 리컴비네이션에 대한 문제, 디펙트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한 몇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퀀텀 에피션시나 아니면 스펙트럴 리스폰스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게 되면요. 스펙트럴 리스폰스나 EQ를 찍게 되면, 예를 들어 EQ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양전지를 만들었더니 이러한 레드 부분에서 안 나왔다, 특성이 안 나오더라, 뭐가 문제일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떤 후면, 즉 우리가 N형을 위에 만들고 P형을 아래에 만든다면 그 P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게 되면 블루 부분은 흡수에 대한 그런 능력이 크고요. 태양전지가 흡수를 잘하고요. 레드 부분은 흡수 능력이 얘가 높다면 얘는 조금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여기가 이제 전면이고요. N형이고 얘가 후면 P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블루는 대부분 여기서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흡수 계수가 낮기 때문에 요만큼 얇은 영역을 갈 때 많이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까지 오게 되고요. 뒤까지 와서 이 부분에서 많이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레드 부분에서 특성이 안 나왔다는 것은 레드가 흡수되는 이 후면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즉 후면 쪽에 디펙트 사이트나 아니면 리컴비네이션 사이트 등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EQ를 찍었더니 이와 같이 레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블루 부분에서 평상시보다 낮게 나왔다 하면 얘는 전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블루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수 계수가 높기 때문에 전면에서 많이 흡수되고요. 이 전면에서 흡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런트가 안 나왔다는 문제니까 전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컴비네이션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하게 되면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콜렉션은 리컴비네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리컴비네이션은 그 발생 지역에 따라서 surface recombination, 그리고 bulk recombination, 그리고 diffusion recombination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surface recombination 같은 경우는 즉 리컴비네이션의 분류고요.
발생 지역에 따라서 surface recombination, bulk recombination, 그리고 depletion, region recombination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surface recombination 말 그대로 어떤 표면에서 일어나는 recombination이고, 그리고 벌크는 태양전지 안쪽에서 벌크 영역에서 일어나는 recombination, 그리고 depletion region recombination은 PN 정션이 있는 그 디플리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리컴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컴비네이션은 태양전지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서킷 볼티지를 생각을 하면요. 오픈서킷 볼티지는 IV 커브를 찍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오픈서킷 볼티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왔었냐면 원래 다크 상태에서 IV 커브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빛에 의해서 생성된 커런트만큼 다운시프트에서 얻어진 게 이 라이트 상태의 IV 커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이 오픈서킷 볼티지 지점은 뭐냐 하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커런트만큼 시프트 했는데 0이 된 거잖아요. 즉 빛에 의해서 생성된 커런트와 포워드 바이어스 디퓨전 커런트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디퓨전 커런트 하고요. 빛에 의해서 생성된 포토 커런트가 같아서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즉 같은데 어떻게 0이 되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태양전지의 원리를 보게 되면 PN 정션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코어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코어가 있게 되면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P타입에다 플러스를 가해주고요. 따라서 일렉트론이 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에 비해서 빛을 비춰줄 때 발생하는 포토커런트는 이 방향으로 흘렀고요. 그래서 이때 디퓨전 커런트와 이때 포토커런트의 양이 같게 되면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오픈서킷 볼티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리컴비네이션 로스에 의해서 포토커런트가 작아졌다고 하면 포워드 바이어스 디퓨전 커런트도 작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야 그 지점이 오픈서킷 볼티지가 될 겁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디퓨전 커런트가 작아지려면 그때 걸어줘야 되는 외부 전압 볼티지도 작아질 거고요. 따라서 VOC도 작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와 같이 IV 커브가 있는데 포토커런트가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조금 시프트합니다. 모든 지점에서 조금 시프트해요. 조금 시프트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VOC가 여기죠. 그리고 많으면 이렇게 시프트합니다. VOC가 여기죠. 즉 리컴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포토커런트가 줄어들면 원래보다 VOC가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이 VOC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은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양전지 이쪽 표면에서 발생되는 리컴비네이션을 갖다가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탑 서페이스에서 발생되는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은 주로 JSC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표면에 있는 결합하지 않은 그런 본드인 댕글링 본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에서 실리콘들이 다른 실리콘과 이렇게 더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결합이 하나 끊어져서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다면, 그래서 댕글링 본드들이 존재를 한다면 이 부분에 전하들이 흐르다가 다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콜렉션을 낮추면서 리커미네이션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리커미네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댕글링 본드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이러한 댕글링 본드는 어떻게 의해서 없애냐 하면 주로 서페이스 패시베이션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없애주게 됩니다. 즉 표면에 서페이스 패시베이션층을 코팅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물질이 기존의 실리콘에 있는 댕글링 본드를 다 막아주게 되고요. 예, 그럼으로써 리커미네이션 로스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탑 서페이스를 보게 되면 실리콘 N층과 P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극층도 있게 됩니다. 이 실리콘 표면에 있는 로스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페이스 패시베이션에 의해서 댕글링 본드를 없애줌으로써 해결했는데요. 이 전극부에서 발생하는 로스도 추가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극 부분에서 발생되는 로스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하면 전극 아랫부분을 강하게 도핑 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즉 이 전극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실리콘 표면이고요. 이렇게 전극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다 N층이고 이쪽이 두껍게 P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전극 아랫부분을 강하게 N형으로 도핑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에 PN 정션 만들었을 때 P가 있고 N이 있으면 어떻게 됐었죠? 무슨 현상이 일어났죠? 자, P형에는 홀이 많았기 때문에 홀이 이쪽으로 디퓨전 했고요. N형에는 일렉트론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일렉트론이 농도차에 의해서 디퓨전을 했습니다. 자, 이 전극 아랫부분도 강하게 N형으로 도핑을 해주게 되면 일렉트론이 이쪽에 무지 많고요. 따라서 농도차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바깥으로 확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확산을 해주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확산하면 마이너스 나갔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코어가 남게 되죠. 자, 플러스 코어가 남게 될 거고요. 빛에 의해서 생성된 일렉트론과 홀은 이 계면에서 분리가 돼서 일렉트론은 위쪽으로, 그리고 홀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일렉트론이 리커미네이션 할 때는 리커미네이션 사이트나 뭔가 다른 홀에 의해서 둘이 만남으로써 리커미네이션이 되는데, 이렇게 일렉트론이 생겼을 때 여기 강하게 도핑을 해주게 되면 여기 플러스 코어들이 있게 되고요. 이 플러스 코어는 이 일렉트론을 강하게 이쪽으로 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가 홀을 만나면 리커미네이션이 되는데, 여기 어떤 홀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면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딴 데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빛에 의해서 생성된 이 일렉트론은 보다 쉽게 전극으로 올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전극부 밑에서 발생하는 어떤 리커미네이션 로스를 강하게 저렇게 도핑함으로써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강한 도핑에 의해서 발생된 이 플러스 코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때 발생하는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가 리컨비네이션에 대한 배리어로 작용을 해서 리컨비네이션을 줄여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 서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리컨비네이션은 서페이스 패시베이션과 그리고 N형으로의 강한 N++로의 그런 강한 도핑으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후면에서의 발생하는 리컨비네이션도 전극 밑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한 도핑층을 형성해 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후면 부분에서 발생되는 리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의 말단 부분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P형으로 강하게 도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P++고요. 여기는 P형이고 두껍게 있고 여기 N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P++가 있게 되면 얘는 홀이 많기 때문에 P형보다도 홀이 많기 때문에 홀이 이쪽으로 디퓨전을 하게 될 겁니다. 즉 농도차에 의한 확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코어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마이너스 코어는 홀은 당겨주고 그리고 일렉트론은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는 이 계면에서 생성이 되면 홀은 이쪽으로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를 2층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리컨비네이션에 기여하는 일렉트론은 밀어주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저러한 P형으로의 강한 도핑은 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컨비네이션을 줄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갖다가 백서페이스 필드라고 하고요. 이러한 백서페이스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필드에 의해서 리컨비네이션에 대한 배리어를 높여주고 그 결과 콜렉션 에피션시를 우리가 높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즉 빛에 의해서 생성된 캐리어를 우리가 모아야 되는 것은 땡겨주고 리컨비네이션에 기여하는 반대 차지는 밀어줌으로써 원하는 만큼 그 차지를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탑 컨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전지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N형, 주로 아래쪽에 이렇게 P형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윗부분에 이렇게 전극을 올리게 됩니다. 자, 전극을 올린 것을 위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즉 이게 N형 표면이고요. 이렇게 큰 전극이 두 개가 있고 이 주변에 작은 전극들이 이와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큰 것은, 큰 전극은 뭐라고 부르냐면 버스바라고 부르고요. 이 작은 전극들은 우리가 핑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왜 전면에 코팅을 안 해주고 이렇게 버스바와 핑거로 일정 부분에서만 코팅을 해주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으로 태양전지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을 덮어줄 수가 없고 이렇게 일정 부분만 덮어주게 됩니다. 즉, 다 덮어주면 빛이 반사됨으로써 태양전지가 빛을 흡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패턴되어 있는 전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되어 있을 때 전극이 가질 수 있는 저항 증가와 어떤
이 면적을 최소함으로써 면적이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반사 효과를 서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디자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 바와 핑거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버스 바와 핑거는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에서 발생한 이런 전류를 모아서 이 버스 바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즉 캐리어를 버스 바로 운송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버스 바 같은 경우에는 핑거에서 캐리어들을 다 모아서, 전자들 다 모아서 외부로 운송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운송해 줌으로써 우리가 얘네들을 모아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판메탈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에 의해서 발생된 캐리어가 콜렉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디퓨전 랭스와 그 다음에 정션까지의 거리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션까지의 거리보다 디퓨전 랭스가 길어야 우리가 콜렉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디퓨전 랭스가 길다고 하더라도 리컴비네이션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리컴비네이션 사이트까지의 거리와 정션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션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면 얘가 잘 콜렉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정션까지의 거리보다 리컴비네이션 사이트까지의 거리가 길다면 리컴비네이션 사이트의 성격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리컴비네이션 사이트의 성격이 매우 강한 리컴비네이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콜렉션 되기가 힘들 거고요. 만약에 약한 리컴비네이션 사이트여서 걔를 뚫고 정션까지 디퓨전 될 수 있다면 리컴비네이션 없이 콜렉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컴비네이션이 되고 그래서 콜렉션이 잘 안 되면 어디서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EQ나 QE나 퀀텀 에피션시나 스펙트럴 리스폰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블루빛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업섭션 코에피션트를 흡수 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탑층에서 흡수가 되고, 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한 업섭션 코에피션트로 인해서 이제 바텀의 베이스 층에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EQE에서 만약에 블루 쪽이 잘 안 나왔다면 블루는 탑에서 에미터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에미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레드 쪽에서 잘 안 나왔다면 레드는 아래에 있는 그 층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위에를 N, 밑에를 P로 만들었다면 P형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컴비네이션은 콜렉션에 영향을 주고, 리컴비네이션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 그리고 벌크 리컴비네이션, 그리고 디플리전 리전 리컴비네이션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컴비네이션이 발생되게 되면 콜렉션도 나빠지게 되고 오픈 서큐트 볼티지도 나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페이스 리컴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리콘 층에 있는 댕글링 본드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시베이션 처리를 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극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전극 아랫부분을 강하게 도핑을 해줌으로써, 즉 N형 반도체인 경우에 N++로 도핑을 해줘서 어떤 필드를 만들어주고 이 필드에 의해서 리컴비네이션 배리어를 증가시킴으로써 리컴비네이션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백 서페이스 필드를 이용을 해서 리컴비네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래에 P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P++로 도핑을 해줌으로써 어떤 필드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앞에 전극 아랫부분에 N++로 도핑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홀의 농도 차이와 확산에 의해서 필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필드에 의해서 리컴비네이션 배리어가 증가함으로써 리컴비네이션 로스를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탑 메탈에 대해서 탑 컨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탑 컨택은 주로 차지를 빛에 의해서 생긴 차지를 버스바로 운송시켜주는 핑거와 그리고 외부로 이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 버스바로 나누어서 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극들이 다 커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다 커버가 되게 되면 빛을 반사를 해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어떤 빛 흡수에 대한 능력과 전극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저항 증가 문제, 두 문제를 다 고려해야만 최적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리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디자인 룰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실리콘 태양전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